이번 시간에는 환경보고나 몇 페이지? 26페이지. 26페이지 근대기는 의외로 또 환경부와 그다음에 환경보건 쪽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개론처럼 돼 있는 거죠. 근대 이꼴 확립기는 리스터런 학자는 일명 석탄산 살균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발전되고 리스터는 우리가 보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논문 하나 쓸 때 제1저자가 있고 제2저자가 있고 3저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어떤 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이 사람도 들어갔고 어디는 이 사람 들어갔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큰 것들 가장 우리가 주목되는 것들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아까요 실강이 기출 어디를 이제 파야 되나 어렵다고 얘기할 때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책에 보게 되면 기출문제 뒤에 많지요. 그럼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대충 어떤 것이 중요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환경보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환경직은 우리가 환경공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화학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 똑같이 내진 않지만 대충 유형이 이런 거구나 여기에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공이 아니라 진짜 어려우면 기출문제 관련되는 것들 풀어보고 오면 마음 자세부터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리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지. 참 이거였구나. 어려우면 만약에 우리가 한 번 보고 나서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한 번 듣고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몇 년을 가르쳤는 거고 본인들이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안 들릴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들으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인들이 어느 파트는 어려운 파트가 있을 거라면 특히 12장 같은 경우에 그럼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럼 들려요. 들리고 외워요. 그러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왜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 좋다 이것이 상관없다는 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암기의 천재로 태어났다고 쳐봐. 천재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안 외우면 이게 외우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지 암기를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암기 천재로 태어났더라도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들은 게 있다? 없어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백지한장 차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살기로 본인들이 쉬운 과목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도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외워질 것이고 어려운 과목은 어려운 파트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문제를 또 풀어보세요. 그리고 진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이 중요한데 예습도 한번 대충이라도 보고 오세요. 소리 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럼 들리는 양이 틀린다는 거죠. 한 번 읽고 안 들리면 두 번 읽고 두 번 읽어도 안 들리면 세 번 읽고 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게 진리예요. 옛날 내 말이 아니고 이것도 옛날에 돌아가신 양주동 국문학자 박사 그분이 우리가 국어 편찬 사전할 때 많이 기여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별이 떨어진다 이러면서 돌아가셨대. 우리 때는 양주동 박사님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언급을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세대 차이가 나가. 그런데 그분 말씀이 한 번 모르면 두 번 읽고 두 번 모르면 세 번 읽고 나는 공부하면서 진리를 공부할 때 그걸 삼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보시라고. 그럼 리스터는 석탄산 살균법에 발전되면서 우리가 또 여기 패스처, 영어 패스처죠. 이 사람들은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그랬다는 거죠. 패스처는 다음 줄 세균학적 발전의 기틀을 이룩할 수 있는 업적을 남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로버트 코우 그리기도 하고 코치 그리기도 하죠. 초등학교 때는 코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영어 발음은 코우죠. 코우는 독일 사람인데 멸균법, 저온살균 우리가 저온소독 이꼴 저온살균 똑같은 거죠. 이런 거로 인해서 소독법으로 인해서 위생학이 발전된 그 시대가 뭐가 된다? 우리가 근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패스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코우도 여러 가지 소독법에 기여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위생학이 발전되면서 장기설, 코 있지 영어 미즈마가 태화됐다. 이것을 확 뒤집어 엎은 게 아까 그랬죠. 우리가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도 있다시피 모든 질병은 나쁜 공기로 인해서 배도 아프고 나쁜 공기로 인해서 호흡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도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열나고 이러는 것도 나쁜 공기고 장기설로 인해서 옮긴다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근대 이꼴 확립기 때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 뒤집어 엎은 학자가 누구냐? 동그라미 네 번째 있죠.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는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존스노죠. 그 영어 존스노가 우리가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뭐가 되냐면 이 미즈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설이 아니고 우리 콜레라는 물로 옮긴다 이러면서 그 역학을 우리가 원인을 밝히는 게 역학이에요. 그래서 역학에 대한 콜레라에 대해서 우리가 물로 옮기는 거다 이러면서
규명을 한 게 우리가 누가 된다? 역학의 우리가 시조가 되는 존스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즈마 일명 장기설이죠. 장기설이 태화된 시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황리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도 의심을 샀었어요. 1600년대 막 이럴 때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 건데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모기가 옮기는 것이 아니지만 말라리아가 공기를 옮겨? 이상하네? 그러면서 막 연막 소독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말라리아가 유행할 때. 말라리아 알죠? 하루 열나고 하루 열한다고. 나중에 칠장 가서 할 건데 나쁜 공기가 옮긴다고 연막 소독을 막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 영등포 구청에서 만약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는데 모기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갖다 뿌리고 다니면 사람한테 맞아 죽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 뒤집어 엎은 게 존스노예요. 그래서 존스노는 장기설을 뒤엎었다. 이 말 잘 나요. 그래서 그 존스노 조금 이따 할 것이고 그러면서 예방의학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근대 이꼴 황리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텐코프 아까 얘기했죠. 위생학교실 창립한 거예요. 따라서 본인들이 아마 학교에서 비이커 같은 거 실험기구 같은 거 봤을 텐데 요즘은 우리나라과도 정교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10년 전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다 뭐예요? 의료제품 이러는 것들이 독일제가 많죠. 독일제는 모양은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가 정확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험이라는 것과 또는 뭐예요? 수술 이런 것들도 많이 하면 말 그대로 실험 많이 하면 숙련도가 높아지죠. 정확하게 된단 말이에요. 실험이라는 게 그거예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에서 나치 정권 때 사람 가지고 수술하니까 의학도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위생학 교실을 처음으로 창립한 일명 독일의 뮌헨 대학에 있는 그 학자 우리가 페텐코퍼가 일명 뭐랬다? 위생학 교실을 우리가 창립했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패스처 있지요. 패스처를 파스텔 그리기도 하고 영어 발음하면 패스처 그리기도 하죠. 패스처는 질병은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말은 그냥 들어보세요. 문제 풀이할 때 어디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맨 첫 번에는 신발설 우리 이런 말 하죠. 죄 받아 죽는다, 벌 받아 죽는다, 우리가 또 뭐지? 번개 칠 때 벼락 맞아 죽으니까 너 나쁜 짓 하게 되면 번개 칠 때 조심하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발설 이꼴 종교설이에요. 근데 나쁜 짓 한 사람이 벼락 맞아요? 안 맞아요. 얼마 전에 저 강릉에서 이 30대 그냥 모래바닥에 누워있다 벼락 맞았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겠어요? 모래에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벼락 치를 때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안 했고 남한테 천사같이 하더라도 벼락 칠 때 쇠붙이 끌어안고 다니면 벼락 맞아요. 그게 옛날로 말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옛날에는 나쁜 귀신이 돌면 질병이 발생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좋은 귀신이 돌면 질병이 안 걸리고 이것들이 신발설이에요. 그런 것이고 요즘 우리 무당들이 왜 옛날부터 그랬던 그거 같다는 거죠. 별자리 가지고 점치고 별이 일로 가면 누가 질병에 걸리고 이랬던 것이 점성설이에요. 그 다음에가 일명 장기설이에요. 아까 우리 나쁜 공기가 질병이 온다 이것이 장기설이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가 되는 거냐면 패스트라든지 성병 같은 것들은 접촉해서 걸리나 보다 이런 것이고 그런 다음에 미생물설 이 미생물설은 패스처가 얘기한 건데 자연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질병에 걸린다든지 식품이 썩는 것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게 누가 돼요? 패스처 또는 파스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설을 주장했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환경보건이나 환경위생학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백신을 개발했어요. 어떤 백신이냐? 공수병. 그럼 공수병은 지금요 공수병은 이꼴 광경병 그렇게 돼요. 저기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그냥 해경 할게요. 해경은 이런 용어도 잘 나요. 공수병 이꼴 광경병이라 그러냐?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두창 이꼴 뭐가 돼요? 천연두 이꼴 마마예요. 그러면 그 용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천연두 이꼴 두창 이꼴 마마 똑같은 거예요. 광경병 이꼴 우리가 보게 되면 공수병 똑같은 거예요. 거긴 공수병을 광경병을 공수병이라 그러기도 하느냐 이런 말 써요. 그 다음에 또 한센병을 나병이라 그러냐 이렇게 돼요. 나병이 여기 없나? 그 뒤에 가면 어디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광경병 이꼴 공수병을 설명할 때인가 들어보세요. 개가 미쳐 날뛰면 광경병 걸렸다 그러죠. 미친 개에 물리면 사람이 이제 물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공수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병 이꼴 광경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백신을 개발한 그 사람이 누가 됐다? 우리가 패스처지요. 그럼 이 사람은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다. 백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가 된다? 패스처 또는 뭐가 돼요? 파스테르 그러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병에 대한 백신을 만든 사람이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존스노
존스노는 거기 콜레라에 관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역학이라는 것은 12장가세 얘기를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용어들이 조금씩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학이라는 것은 원인을 밝히자는 거예요. 원인을 밝혀서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럼 역학에 대해서 틀린 거 찾아라면 치료가 나오면 얼른 틀린 거예요. 역학은 치료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서 예방하자는 것이 역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존 스노는 콜레라 역학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역학조사를 했어요. 콜레라에 대한 역학조사인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해설 아마 줄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 받아 쓰지 못하니까 콜레라 역학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돈 거예요. 콜레라는 쌀뜨물 같은 설사를 쫙쫙 해요. 쌀뜨물 같은 설사를 하는데 이게 아마 11장인가 어디가 있을 거예요. 설사를 하는데 쌀뜨물 알죠? 내가 콜레라에 걸렸다면 설사를 하는데 세균성 이질도 설사를 하지만 콜레라는 더 심하게 해요. 쌀뜨물 같은 설사를 쭉쭉 하면서 토하기도 토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내가 세균성 이질이 걸렸다. 그럼 나로 인해서 비브리오 콜레라가 걸렸다 그러면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으면 화장실 갔다 와서 똥 눈 거를 손을 안 씻고 만지면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콜레라균이 여기 우물물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은 다 걸린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나쁜 공기가 온다 했죠. 콜레라도 나쁜 공기, 말라리아도 나쁜 공기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존 스노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영국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이 물을 우물물 같아서 우물물을 메꿨어요. 유래는 메꿨더니 콜레라가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콜레라가 걸렸을 때 다다고 붙어있는 사람, 특히 서민층,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거지가 뭔지 아세요? 거지 몰라요? 거지 요즘 모를 수가 있겠다. 옛날에 우리 때는 왜 우리가 어떤 옛날 영화 근데 요즘 학생들하고 세대 차이서 모르겠는데 남의 얻어먹으러 다니는 사람을 거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은 20대 30대 좋아는 모르겠구나. 거지들이 뭐가 쉽게 노숙자라고 생각하면 돼. 노숙자가 거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노숙자는 얻으러 난다니잖아요. 근데 남의 집에 우리가 밥 얻으러 먹으러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을 거지예요.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아, 거지를 못 알아듣는구나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빈민가에서 다다고 거적대기 하나 끼고 여럿이 있다 보니까 누가 하나 걸리면 2차 감염이 되는 거예요. 2차 감염은 나중에 12장 가서 할 건데 이렇게 다다고 붙어있는 빈민가에서 많이 걸리는데 이것이 물을 통해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물을 메꿨어요. 그랬더니 콜레라가 그 물 먹었던 사람들은 걸렸는데 물을 메꾸니까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콜레라는 위장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물에서 원인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서 공기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를 막은 거예요. 예방한 거라는 거죠. 그럼 콜레라 균은 누가 발견했느냐? 비브리오 콜레라는 그 균을 누가 발견했느냐? 존 스노냐? 아니에요. 존 스노가 아니고 콜레라 균은 코우가 발견한 거예요. 코우 있죠? 그 코우는 이꼴 코치는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은 코우예요. 1883년인데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균을 발견한 사람은 누가 된다? 코우 이꼴 코치가 되는 것이고 콜레라 역학조사를 한 사람은 누가 돼요? 존 스노예요. 여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필요할 때 해설까지 주면서 할 건데 콜레라 역학조사한 그 논문이 언제 나왔냐 그러면 지금 여기 1813년부터 1858년에 존 스노가 죽었지요. 그런데 1855년에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럼 죽기 2, 3년 전에 쓴 거죠. 1855년에 논문을 썼는데 콜레라는 펌프물로 옮겨진다. 펌프가 뭔지 아세요? 쉽게 수도가 나오기 전에 펌프 삐그덕 하는 거 알죠? 이거를 해서 쉽게 물로 옮긴다 이렇게 규명을 한 거예요. 역학조사를 했다고. 그런데 콜레라 균을 누가 발견한 거다? 코우가 약 30년 뒤에 그러니까 대충 한 27년 후에 1883년에 우리가 코우가 콜레라 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콜레라 균도 몰랐는데 콜레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원인을 규명한 거예요. 이건 물로 옮겨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비위생적으로 다다고 붙어있는 빈민가에서 많이 걸리는구나.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류층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하류층이고 비위생적으로 하면 걸리는구나. 그 다음에 물을 뭐가 되는 거다. 물을 위생적으로 하면 막을 수 있다. 균을 발견한 건 아니고 그럼 균을 발견이 안 됐는데도
했다는 거니까 현재 일명 역학의 바이블이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바이블이 성경책이죠. 그러니까 역학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역학의 시조가 누가 된다? 존스노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즈마를 일명 장기설을 뒤엎은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그러면 존스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유래는 대충 얘기했죠. 그 유래 얘기한 건 나중에 막 해설이 문제 풀이 때 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콜레라 균을 발견한 사람은 코우고 1883년이고 그 다음에 콜레라 역학조사라는 사람 누가 되는 거예요? 펌프물로 옮긴다는 사람은 존스노죠. 그럼 존스노는 균 발견 한 30년 전에 했다는 거죠. 역학조사. 역학이라는 건 원인을 밝히자는 거죠. 원인을 밝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탁 메꿨어. 그랬더니 우물물, 펌프물을 메꿨더니 그 물을 못 먹겠더니 이것이 종식되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거죠. 중요한 표시했고 그 다음 코우 있죠. 코우는 중요한 표시 아까 있죠. 콜레라 균도 발견했지만 파상풍균 이것도 발견했죠. 탄저균도 발견했고 나중에 11장 가면 인수의 대표적인 탄저도 할 건데 이 콜레라균 그 다음에 탄저균 파상풍을 발견한 학자가 코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중요한 것이 그저 그때 승홍수 소독법 승홍수에 대한 소독법을 발표한 사람이 누가 된다? 일명 코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코우는 우리가 건열멸균 고압증기멸균, 자원소독 이런 것도 개발했는데 그럼 이제 코우가 혼자 있느냐? 다른 학자도 들어가요. 그런데 일단 발표한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경에서 났었던 거 승홍수에 대한 소독법을 발표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발표한 사람 하게 되면 누구가 된다? 코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 앞에 있는 건열법이나 건열멸균이나 고압증기멸균 자원소독 이러는 것들은 코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왜 같이 이렇게 실험하잖아 이랬는데 여기 승홍수법을 발표한 사람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누가 된다? 코우가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르나드 있죠. 클라우드 베르나드는 그냥 줄만 한번 쳐보자고 건강은 외부 환경이 변화해도 내부 환경이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히포크라테스 건강의 정의는 사액체설 이 네 가지 액체 혈액과 그 다음에 점액과 황담즙, 흑담즙이 균형을 조화를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 이랬죠. WHO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것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안녕해야지만이 건강한 거다. 이 말도 어서 한번 냈던 것 같아. 자, 이번에 2023년 해경해놨던 건가? 내 기출문제 어서 보다 보니까 있던데 이건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WHO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우드는 이 얘기예요. 외부의 환경, 쉽게 바깥이 덥거나 누가 나를 뭐가 되냐 혼내키거나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있더라도 내부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항상성이 우리가 어떤 거냐 체온이 36.5도 유지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불균형이 됐다면 40도로 갔다 질병이 온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베르나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버네드 그리기도 하고 발음을 베르나드 그리기도 하고 버네드 그리기도 하지 발음이 클라우드 베르나드 또는 버네드 이 사람은 건강을 외부에 자극이 있어도 내부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내가 바깥이 춥다고 해서 우리가 인슐린, 당을 분비하는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건강한 사람은 뭐가 돼요? 인슐린이 나오죠. 외부의 자극을 받아도 내부는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호르몬, 당을 분해시키는 인슐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나온 이럴 때를 뭐라 한다? 베르나드는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있더라도 외부의 어떤 충격 같은 게 있더라도 내부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은 항상성 똑같이 일정하게 그럼 항상성이라는 건 우리 체온 36.5도를 유지하는 게 항상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하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학자마다 정의는 다 틀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본도 그냥 줄만 한번 쳐보자고. 라본은 영국에서 다음 줄 간호사인데 방문간호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의 시조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동그라미 5번째와 6번째는 전남 보건직이나 그러니까 간호사들 보는 거나 또는 특성하고는 봐도 되는데 환경보건이나 위생에는 안 나더라고 이쪽은. 그 다음에 리스터 있죠. 리스터는 우리 잘 나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환경위생을 보더라도 이렇게 포커스가 틀려요. 환경위생과 환경보건 보는 학생들은 리스터는 우리가 페놀 이꼴 석탄산소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가 된다? 리스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승홍법을 발표한 사람 누가 된다? 코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패스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백신을 처음으로 쓴 사람 찾아라 그러면 누가 된다? 우리가 패스처죠. 공수병 백신이죠. 그 다음에 리스터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 있죠. 비스마르크 중요 표시해 두시고 사회보장의 창시자예요. 사회보장의 창시자인데 중요 표시했고 질병보호법 그랬죠. 그럼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그냥 들어보세요. 이걸 다 못 받았어요. 사회보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1차 산업은 농사 짓는 거죠. 그럼 옛날 사극 보면 돼요. 사극 볼 때 우리 왜 저 조선시대 때 큰 집 있고 작은 집 있고 왜 이렇게 시족 국가들 있잖아요. 이게 일명 1차 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농사 지려면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큰 엄마가 아프면 작은 엄마가 도와주고 작은 엄마가 아프면 도움받은 큰 엄마가 도와주고 이렇게 어우러더울 했단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다 직장 다녀. 다 직장 다니죠. 그러면 내가 누가 아플 때 사촌이나 형제간에 아플 때 도와줬으면 내가 도움을 받지만 내가 안 도와줬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아요. 내가 항상 얘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우리는 세상 공짜 없어요. 본인이 공부 안 하고 합격하고 싶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네. 우리가 노력한 만큼 공부 나온다고. 그러면 그럼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직장 다녀요. 그럼 누가 아프더라도 형제가 아니건 그 다음에 친족가 아니건 못 도와줬죠. 그럼 어떻게 도움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용보험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사회보험이 어떠냐면 내가 안 아플 때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쉽게 우리 4대 보험 들어봤죠? 이거를 저 광화문에 이게 사회보장제도예요. 광화문에 큰 대지저금 통장, 우리가 의료보험 통장, 그 다음에 연금통장, 고용보험 통장, 그 다음에 산재보험 통장 이거 놓고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강제이기 때문에 안 내고 싶어도 뛰어가 이렇게 뛴지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내가 안 아플 때는 일을 해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픈 사람은 의료 대지저금통 뜯어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실직하면 거기서 빼가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실직을 했어. 그러면 누가 거기다 넣어놓은 거를 내가 빼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인들이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럼 이거의 시조는 우리가 비스마르크, 독일의 비스마르크 학자가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을 케어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거를 사회보장의 시주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의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틀리죠. 이 사람들을 왜 질병을 치료해줬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각이 어떻게 볼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볼 것인가 시각에 따라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회인들이 누구 하나 아프거나 누가 어떻게 되면 늙었거나 그러면 도와주고 내가 늙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사회보장이에요. 그럼 1883년에 비스마르크가 일명 독일에서 우리가 노동자들에 대한 질병을 케어하면서 이것이 일명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의 시조가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이꼴 현대는 1900년 이후부터인데 첫 번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이 중요 표시하고 미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윈슬러 교수가 공중보건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그때부터 뭐가 된다? 우리가 보건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서 보건은 누구의 어원이다? 미국의 어원이다? 유럽의 어원이다? 미국이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위생학이라는 단위에서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건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건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쓰다가 또 어느 시장이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위생으로 서울을 했는데 다른 지역은 다 보건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학 개념으로 됐다. 미국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1948년 WHO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나중에 원어가 있을 텐데 WHO 이런 말 듣죠.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의 약자가 WHO인데 바로 뒤에 아마 있을걸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이 저 뒤에 가서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대기 오염 파트 가서 그 정의가 있을 텐데 저기 있네. 42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WHO 있잖아요. 월드 헬트 오르게니제이션이 우리가 세계보건기구인데 정의는 대기 오염의 정의든 또 건강의 정의든 보건 쪽에서는 WHO를 주로 해요. 그래서 42페이지가 있잖아요. 참 이거 아니까 생각나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파트에서 모른다고 해가지고 질문해봤자 서로 피곤해.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는 모르다가 2학년이 되면 1학년이 쉽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들을 다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진도도 못 나가요. 그래서 요만큼 알려주고 요만큼 더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어렵던 것이 2학년 되면 쉽죠. 그 다음에 우리가 3학년 되면 또 2학년 것도 쉽죠. 2학년 때는 그렇게 머리 아프던 것이 그것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쭉 들고 더 질문하는 게 더
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고. 그럼 이제 보자고. 여기서 1848년에 WHO가 발족됐어요. 거기 몇 월 며칠이냐? 1848년 4월 7일이에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4월 7일. 오늘 가서 한번 달력을 보세요. 어떤 특정한 회사에서 한 거 말고는 4월 7일이 세계보건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월 7일이 세계보건일 중요 표시해 뒀고 WHO가 발족됐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몇 년도에 가입됐냐? 1년 뒤에 1949년 65번째로 중요 표시해 두시고 우리나라는 1년 뒤에 WHO가 발족된 것이 언제다? 1948년이고 4월 7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1년 뒤 1949년 우리가 65번째로 가입됐죠. 같이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1919년에 보건부가 설립됐어요. 그럼 이제 잘 들어보시자고. 이거는 저기 전남과 특성하고는 외워야 되는데 여기 그냥 줄만 한번 치는데 유래 한번 얘기할게요. 1919년이 여긴 국설 안 하지만 우리 3.1운동 일어났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에서 우리가 여명기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에드윈 차드윅이 1842년에 열병 보고서를 썼지요. 근로자들한테 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에드윈 차드윅 아까 영어 생각나잖아요. 있죠? 에드윈 차드윅. 그리고 참 동영상 들을 때 귀가 아플 거예요. 이 이어폰 끼면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얼중얼 본인들도 따라하세요. 내가 할 때. 도서관이 아닐 때는 스피커폰으로 들으시라고. 나도 하루에 20시간씩 200단어씩 외워본 사람이에요. 나도 죽기 살기로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귀에다 이어폰 끼고 동영상 들으면 귀 아파요. 그 난청 생겨요.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하고 하면서도 졸리면 조그맣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도서관 가서 그러면 안 되고 따라하세요. 그러면 외워진다고. 그럼 에드윈 차드윅이 1842년에 열병 보고서 쓰고 1848년에 공중보건법이 연결된 거죠. 그치? 영국에서. 그리고 나서 1919년에 우리가 보건부가 영국에서 설립된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까 왜 에드윈 차드윅을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실현됐다는 것은 보건 쪽 보는 학생들은 알아두시고 여기는 1차 보건의료라는 것은 일명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적인 운동, 질병 예방하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 먹지요. 그 다음에 수돗물 먹지요. 이러는 것들에서 1차 보건의료라는 말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현대에 나왔다는 거죠. 1978년 구소련에서 1차 보건의료 실현하자 이러면서 나왔다는 건데 여기선 거기까지 다 안 하기 때문에 대충 얘기해서 못 알아듣는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봤고요. 그럼 이제 1장 끝났죠. 1장 끝났는데 여기는 이제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나는 것이 어디냐? 28페이지 2장이에요. 2장이라고. 2장부터는 의외로 2장은 대기환경 파트가 잘 나요. 한번 보실래요? 공기 있죠? 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 있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오염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실내 공기 오염이 있고 공기 파트에서 온열 환경 있죠? 온열 환경. 여기는 단순하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모든 지역 여기 잘 나요. 여기 상당히 많이 나요. 아까 꽤 많이 썼죠? 그런 다음에 온열 환경에서 기온, 기류, 기습 있죠? 그런 다음에 한 장 넘어가 34페이지 온열지수 있죠. 그 다음에 35페이지 온열평가지수 이러는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 36페이지 햇볕 있잖아요. 일광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모든 지역의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국가직 가게 되면 해경과 그 다음에 환경을 뜻하는 걸 나머지 지방에서 7급을 보든 우리가 보게 되면 9급을 보든 연구소를 보든 다 지방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데서 일명 뽑는 거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뽑고 이러는 것들을 지방직 그런다는 거죠. 그럼 보자고. 28페이지 보게 되면 대기환경 있죠. 근데 공기에 보게 되면 뭐가 돼 있어요? 표준 상태에서 0도씨 1기압을 표준 상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도 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0도씨 1atm을 뭐라 그런다? 우리가 표준 상태다. 대개 환경 전공한 학생들은 우리가 기상캐스터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9월달 한 말쯤 가니까 이런 말이 없을 텐데 봄에 보면 이런 말 하죠. 스탠다드 입방미터, 이 세제곱미터를 내가 이제 앞으로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세제곱미터를 부피의 단위 세제곱미터,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를 입방미터 똑같아. 이 S는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 옛날에는 노르말의 약자 L을 썼는데 환경부에서 다 스탠다드로 바꿔서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스탠다드 S가 있다는 것은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풍선이
이거가 하나 바람을 넣었는데 20도 공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온도를 높이면 풍선이 이렇게 뻥 일어나죠. 이거 같은 거예요. 공기는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이 부피 우리가 이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S자가 없으면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탠다드 무슨 입방 미리그램 또는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한다는 것은 0도씨 일기압을 기준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1ATM. 1ATM을 이제 지금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1ATM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리첼리가 76cm 수온으로 올라간 것을 1기압이라 그랬은 거예요. 근데 76cm라는 걸 미리미리로 말하면 1cm는 몇 미리? 10mm죠. 근데 이제 보통 76cm 그러기도 하지만 760mm 죠. 근데 수온 기둥을 했기 때문에 Hg 그러는 거예요. 그럼 760 이거를 수은주 그래요. 앞에 있다가 목차 뒤에 있어요. 수은주 밀리미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선 더 중요한 것이 수은은 그냥 들어보세요. 수은은 비중이 13.59예요. 그런데 물의 비중은 4도일 때 1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 차가 그럼 물은 1332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어떤 책에는 2라고 돼 있고 어떤 책이라고는 3으로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의 비중, 이제 요거 빼고 H2 이거 물 분자지요? 이거 물 분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온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760mm Hg, 수온주 밀리미터. 물 기둥으로 말하면 1332 이걸 수주 그래요. 수주 밀리미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3이라고 쓴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수온의 비중이 13.5구로 했느냐 대충 해서 13.6으로 했느냐에 따라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가 2도 맞고 3도 맞아요. 그럼 이제 이런 차이라는 건 미량 차이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잘 보시자고. 이게 지금 자만병 계산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물이 없다고 쳐봐요. 물이 없다고 치면 1332mm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를 물 없다고 치고 이거 읽을 때는 1332 수주 밀리미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센티미터죠. 1cm는 10mm라는 걸 누구나 알죠?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10m죠. 그러면 대충 한 10.33인데 짜투리 떠내고 10m 물 밑으로 가면 몇 기압이라는 거예요? 1기압. 이거를 1기압이라고 읽어요. 1기압. 그런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해녀예요. 그럼 해녀인데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무대는 대륙권이에요. 대륙권은 1기압이에요. 그래서 1기압을 대기압 또는 수면압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압력계를 차고 10m 내려가요. 그러면 압력계에 뭐라고 나타나요? 1기압을 지키겠죠. 20m 이 짜투리 떼내고 20m 내려가면 대충 여기 압력계에 뭐라고 찍힌다? 2기압을 찍히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계산할 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계산기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연고직이든 5급이든 9급이든 7급이든 다 계산기 못 가져가요. 그럼 암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계산은 쉽게 접근해야 돼요. 너무 머리 아프게 접근하면 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의외로 쉽게 접근하면 되는데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제 계산할 때는 우리 계산기 못 가져가니까 우리가 왜 항상 암산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기 여기 있을 땐 두드리면 습관이 돼서 안 풀어져요. 그럼 이제 보자고. 우리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 절대압이라고. 절대압은 1atm. 이거를 뭐라 그래요? 대기압 또는 수면압. 똑같은 거예요. 대기압, 수면압 더하기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 갔더니 우리가 내가 해녀예요. 해녀인데 우리가 10m에 가서 내가 뭐라는 거냐면 전복을 따요. 10m 가서. 그럼 내가 해녀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이냐? 그럼 뭐가 돼요? 이 압력계를 차고 갔더니 이게 이제 압력계예요. 0부터 시작되는데 10m 내려가면 1이라고 찍히죠. 그럼 내가 받는 것은 절대압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1기압은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 여기가 이제 뒤에 가서 그림 그리면서 할 건데 우리가 활동하는 이 무대는 1기압이에요. 그럼 1기압 벌써 먹고 들어간 거죠. 압력계에 나타난 1기압. 합치면 뭐가 돼? 2기압이죠. 그 다음에 20m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여기 게이지압 뭐라고 찍혀요? 압력계에 2기압으로 찍히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몇 기압? 3기압이죠. 그럼 이런 계산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이런 게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해경이 잘나요. 해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해경들은 바다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0m 수심 가가지고 이 해경이 받는 압력 얼마가 되냐? 그럼 뭐가 돼요? 암산으로 4기압이죠.
40m 가서 해경이 바닷속에 들어갔다. 그럼 5기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계산이. 그래서 이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ATM은 1332 수주미리미터인데 거기 이제 자만병과 또 연결시킬 거예요. 자만병이 그 바로 밑에 있죠. 이걸 알아두라는 거죠. 됐죠? 그럼 이제 됐고 이건 지워요. 지운다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에는 0도씨 1기압일 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0도씨 공기의 성분에 지금 여기 보면 대충 있죠. 오존이 어쩌고 저쩌고 SO2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눈 씻고 봐도 공기의 성분에 SO2라든지 그 다음에 오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공기는 대충 하는 거죠. 지금 순서를 보니까 중요시 해두시고 N2가 있죠.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O2가 있죠. 이 화학기호는 알 수 있겠죠? 화학기호 모르면 N2는 질소가스. 이거 모르고 시험 공학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안 해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아르곤 있죠. 아르곤. 그 다음에 CO2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서를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CO2에 대한 것들은 무수히 연구를 할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 전 어제 그저께까지 덥더니 오늘은 상당히 쌀쌀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이 온실효과다. 그래서 뭐 때문이다 이런 말 하죠. 아니면 어떨 때 어떤 학자는 아니다. 지구가 원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학자도 있고 그런데 이 CO2를 많이 언급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생은 아르곤을 많이 언급 안 해요. 아르곤이 CO2보다 많지요. 그랬는데 CO2가 더 많은 줄 착각을 해요. 순서 반드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충 얘기할 때 78점 몇 퍼센트 이거 뭐가 돼요? 20점 몇 퍼센트 이거는 0.93% 이거는 0.03에서 0.035% 그런데 이건 이때 다 뭐가 돼요? 볼륨 대 볼륨이죠. 부피 대 부피예요. 부피 대 부피 퍼센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부피 대 부피 퍼센트인데 볼륨 대 볼륨 이꼴 부피 대 부피인데 무게로 할 땐 틀려요. 무게는 저 뒤에 문제풀이가 살 건데 그냥 대충 말한다면 N2 79% 그럴 때는 이거 두 개를 대충 할 때 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충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된다? N2를 몇 퍼센트라고 얘기할 때는 N2가 79%. 그 다음에 산소는 몇 퍼센트? 20% 이럴 때는 우리가 21% 그럴 때는 대충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의 한몰이라는 건 N2 79, N2 질소가스 79, 산소 21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대충 공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CO2는 상황에 따라 틀려요. 뉴스에서 들으니까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서울은 우리가 보게 되면 400ppm까지 간다. 또는 0.04%까지 간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또 보시라고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그럼 산소는 에너지를 내요? 못 내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산소는 에너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또 혼돈하지 마세요. 뒤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수소, 황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물의 주성분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고. 유기물 뒤에 가서 할 때 유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유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 탄소가 없으면 무기물이에요. 그런데 유기물의 주성분은 탄소, 수소, 산소예요. 이거랑 혼돈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유기물의 부성분은 우리가 보게 되면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황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내는 성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유기물의 주성분 할 때 탄소, 수소, 황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에너지를 냈을 때 잘 보시라고. 지금 여기 탄소가 우리가 타면 완전 연소가 되면 무엇이 돼요? CO2가 되죠. 그럼 서울은 400ppm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서울이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도 많이 떼죠. 그러니까 서울이 에너지를 많이 떼니까 많은 CO2가 있는 거예요. CO2가 있는데 CO2는 들어봐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CO2는 우리가 에너지에서 나오지만 사람도 뿜지요. 동물도 뿜지요. 미생물도 뿜어요. 그러니까 이 CO2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당연히 많으면 많이 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 응애 하면서 이 CO2를 뿜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CO2는 이 반감기가 120년 이상 가죠. 그러니까 120년 사는 사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뿜어놓은 CO2가 내가 죽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적된 거예요. 근데 인간만 뿜는 거냐? 나중에 이제 수차례전 가서 말하면 호기성, 미생물도 뿜고 혐기성, 미생물도 뿜고 소, 돼지도 뿜고 옛날에 온실효과 많이 언급할 때 뉴질랜드에서 이제 방목 많이 하잖아요. 소들. 방귀새도 내야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보게 되면 CO2도 뿜지만 또 메탄가스 같은 것도 온실가스를 유발하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이거 지울게요. 소수점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부터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1% 오늘 알아둘 것은 1%는 어떤 물질을 100개를 자른 거 중에서 하나가 1%죠. 그쵸? 이거가 이제 앞에 브로카스 얘기를 할 건데 이 분필 1ppm 아니 1% 하게 되면 이걸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분필 지우개 1%라 그러면 이거를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예요. 근데 ppm은 뭐냐 그러면 ppm은 어떤 물질을 100만 개를 잘라서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가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뭐가 돼요? 1ppm이 되는 거. 이거는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1m가 있고 이거를 100개를 짜서 하나가 1cm가 되는 거죠.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에서는 이렇게 안 돼요. 물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데 일단 오늘은 알아둘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거 여기서 1%는 만 ppm이죠. ppm이죠. 만 ppm. 이것만 일단 알아두세요. 이렇게. 그럼 만 ppm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는 저 뒤에 어디 가서 있을 것이고 그럼 이거를 이렇게도 말을 해요. 공학에서는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건 분모로 가서 동그라미가 2개 붙으라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10의 2승하게 되면 100이라는 거예요. 10의 2승하게 되면 공학에서는 이쪽 많이 써요. 우리가 보건조에서는 10의 2승하면 100이고 10의 마이너스 2승하면 1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0의 이거를 마이너스 6승하게 되면 뭐가 된다? ppm, 일명 100만 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에 6 하게 되면 100만 개를 뜻하는 것이고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것도 다 웬 또 복원을 들어갔더니 산수라고 있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럼 이제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CO2의 그 양이 잘나요. 양이 잘나는데 이렇게 하다가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으니 어떻게 하는 거냐면 0.04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걸 ppm으로 말하면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해서 뭐가 돼요? 300 내지 350 ppm 또는 뭐가 된다? 우리가 보게 되면 400 ppm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CO2는 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냐면 에너지를 많이 떼느냐 안 떼느냐 틀린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요거 지울게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들어봤어. 이것도 지울게요. 어떻게 우리가 들어봤냐면 우리가 LNG 가스든 LNG L자가 안 써지고요. 자꾸 LNG, LPG 이거 들어봤죠? LNG는 리퀴피드, 액체죠?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 리퀴피드 페트럼 가스, 액화 석유가스 약자예요. 그러면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 그 다음에 LPG의 주성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C 3개, H 8개. C 4개, H 10개. 유기화학에서 대충 배우죠.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 있을 때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탄소는 하나씩 증가되고 그 다음에 수소는 2개 증가되고 이거죠. 뒤에 가서 한번 할 건데 우리가 메르카탑 할 때 할 건데 일단 우리가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그 다음에 LPG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인데 주로 프로판이 많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 이꼴 LPG 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화학기호료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에너지가 우리가 석탄을 많이 뗀다고 얘기를 해요. 가스를 많이 뗀다고 생각해요. 가스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변천사를 보게 되면 고체, 옛날에 나무나 석탄에서 액체, 석유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기체로 바뀐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자동차도 모두 우리가 보게 되면 LNG, LPG 이런 말 많이 들어봤으니 지금 에너지가 탄소하고 수소죠. 그러니까 탄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CO2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CO2는 어느 지역에 따라 틀린데 보통 한 우리가 300 내지 350 ppm까지 보는데 서울은 400 ppm까지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여기서 공기 함물 무게하게 되면 뭐가 된다? N2 79%, 그
그 다음에 산소 2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산소는 21%가 항상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하철 가게 되면 어떨 때는 기분도 나쁘고 막 이러죠. 산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산소가 너무 많아도 우리가 중독이 되고 적으면 저산소증으로 죽는데 보통 한 21에서 23 정도 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산소 가면 또 샤워하고 나면 왜 기분이 좋은 것인가? 물 분자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오고 산소 가면 밤에는 무섭죠. 산소가 줄어서 그렇고 낮에는 산소가 조금 많아서 쾌적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제 CO2 같은 건 반감기가 그렇게 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 대 무게 할 땐 틀려요. 그것도 어느 저기 연구사가 나섰는 무게 대 무게의 기준치는 이게 76%예요. 이럴 때는 W 대 W가 되는 거죠. W 대 W%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가 돼요? 23. W 대 웨이트 대 웨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79%, 21%는 볼륨 대 볼륨, 부피라는 거죠. 그 요거는 웨이트 대 웨이트는 76 N2, 그 다음에 뭐가 돼요? O2, 23. 이럴 때는 자 문제풀이 어디 가서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79대 21을 기준해서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에 76대 그 다음에 23은 저 문제풀이 가서도 있을 것이니까 그때 한번 보시라고. 웬 여 같더니 수학을 하나에 그러지 마시고 됐죠? 이렇게 보는데 거기 보게 되면 밑에 양가로 두 번째 보세요. 공기합물 분자는 28.84라는 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거 28.84가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을 할 것도 아니니까 그냥 외우든지 28.84다 이렇게 봐두든지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1.293 하는데 이게 앞에 가서 있을 것이고 문제 어디 부를 때 있을 텐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예요. 이제 요거 CO2 지울게요. 공기합물 분자량 하게 되면 공기합물 분자량 하게 되면 쉽게 N2와 뭘 더한 거예요? N2와 그 다음에 O2를 뜻한 거예요. 이렇게 O2. 그럼 N2가 지금 뭐가 된다? 79%죠. 그럼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뭐랬다? 100분의 79죠. 100분의 79니까 0.79죠. 이렇게 79. 그 다음에 산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21%예요. 21%니까 O2 곱하기 우리가 100분의 21이에요. 그럼 0.21 되는 거죠. 0.1. 그렇죠? 그러면 이거 N은 그 앞에 부록 앞에 화학 전공 아니라도 화학기호 다 있죠. 거기 이거 뭐 14 곱하기 2 곱하기 0.79 더하기 5 16이죠. 16 곱하기 2 곱하기 0.1 했더니 이것이 뭐가 되더라? 우리가 8.8333주까지요. 그러니까 대충 한 4 해가지고 우리가 분자량은 기준치가 뭐예요? g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를 대충 어떤 학자는 뭐라 그러대? 야 29g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공기합물 분자량이 29g, 어떨 때는 28.8333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밀도도 거기 뒤에 어디 가서 있을 것이고 어딜 볼 거냐면 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목차로 와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 보게 되면 19페이지가 아니고 17페이지로 가야 되겠구나. 17페이지 거기 보게 되면 기본 단위 있죠. 기본 단위 줄 치는 것들 중에서 이제 중요 표시할 건데 일단 보자고. 미터와 센티미터는 알죠. 그런데 밀리미터 그 다음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옹스트롱 있죠. A에다 동그라미 친 거 옹스트롱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1마이크로는 몇 나노미터예요? 13의 3승 1000 나노미터죠. 나노미터 거기 나노미터, N미터 하잖아요. 나노미터도 한번 줄 쳐야 되겠네. 그 다음에 1나노미터는 10옹스트롱이에요.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 다음에 1마이크로는 1000 나노미터죠. 중요 표시했고 이게 이제 햇볕 가서 또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 무게는 세 번째 줄 1mg은 10의 3승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건 1000마이크로그램이죠. 이따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그램은 1마이크로그램은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음엔 나노가 되는 거예요. 1000나노그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피 보세요. 세제곱미터 이걸 내가 입방미터 그런다는 거죠. 그렇죠? 용량 보세요. 킬로리터가 용량 단위죠. 그 다음에 리터, 밀리리터, 마이크로리터 있죠. 세 번째 줄 보세요. 세제곱미터 부피랑 용량의 킬로리터를 같이 본다 약속이에요. 내가 약속이 아니고 세계인들의 약속이죠. 부피 세제곱미터와 용량 킬로리터 같이 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끝에 중요 표시했고요. 끝에 세제곱 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똑같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압력 보세요. 압력은 세 번째 줄에 1atm을 기압이라 읽는다.
ATM 기압이죠. 수온주 밀리미터, 수주 밀리미터 얘기했죠. 다음 줄 1ATM은 760mm Hg 수온주 밀리미터. 그 줄 끝에 1300 수주 밀리미터 중요시 했고, 그 다음에 물의 밀도, 물의 밀도는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거는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수는 안 변한다 하니까 단위한 사람 뭐가 된다? 일단 1g per 세제곱센티미터가 누구나 알죠. 사도일 때 가장 무겁죠. 그걸 1000kg per 입방미터. 그 다음에 중량 단위. 중량 단위는 LB가 리브라죠. 중요시 해주시고, 리브라를 뭐라 그래요? 일명 파운드. LB 리브라 이꼴 파운드 똑같다는 거죠. 중요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온도 보세요. 섭씨 온도는 일명 C죠. 그 다음에 영섭씨 온도를 켈빈 온도로 말하면 273 켈빈 온도죠. 그런 다음에 공식 섭씨를 우리가 화씨로 고치는 거, 화씨를 섭씨로 고치는 공식, 이거 계산도 해야 돼요. 섭씨는 이꼴 9분의 5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2. 그럼 이걸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거는 잘 보세요. 계산도 해야 되는데 섭씨 있죠. 그럼 어떻게 올 것인가? 이거는 항상 30일 써줘요. 써줄 수도 있고 기억이 날 텐데, 잘 보시죠. 이거가 숫자가 5분의 9냐 9분의 5냐 할 때는 9분의 5죠. 어떻게 연상 기법으로 외울 것이냐 그러면 쉽게 보세요. 이것이 이쪽으로 가요. 등호 이쪽. 그러면 이게 지금 열었죠? 등호를 아니 가로를 열었단 말이에요. 가로 열었으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9가 쉽게 이렇게 해서 9로 닫는 것이 쉬우냐 5로 닫는 것이 가로 열고 닫았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쉬워요? 9죠? 이거가 5분의 9라 그러면 이것이 넘어가면 지금 여기 2항 했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9분의 5가 가서 이렇게 닫았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냐 5로 닫는 것이 하냐 어떤 거 이거죠. 그럼 이제 이것이 5분의 9가 아니고 9분의 5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0이죠. 이거 계산돼야 되고 공식도 알아둬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 절대 온도는 켈빈 온도고 0 켈빈 온도는 영하 273 섭씨 온도가 되는 거죠. 표준 온도는 0도고 찬 곳은 0 내지 15도고 그 다음에 상온과 실온은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식중독 가서 이거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상온이라는 건 15 내지 25도고 실온은 1 내지 35도인데 상온과 실온에 식품을 보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18페이지 보세요. 팩분율 있죠. 팩분율은 말 그대로 100개를 줄여서 하나예요. 그거죠. 그 다음에 거기 100만 분율 쉽게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6수 100만 분의 우리가 1이라는 거죠. 파트 퍼 밀리언 약자 중요시 해주고 그 다음에 기체일 때는 용량 대 용량 밀리리터 퍼 입방미터 이꼴 마이크로리터 또 리터 그 다음에 액체일 때는 중량 대 중량 그램 퍼 톤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인데 이거는 어디가 증명을 할 거냐면 먹는 물 파트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1억 분율은 파트 퍼 100 빌리언이죠. 그랬을 때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1억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중요시 해주시고 ppm을 1억 분율로 고쳐라 그러면 이걸 약자로 뭐라 그래요? ppHM이죠. ppm을 우리가 ppHM으로 고쳐라. 파트 퍼 100 빌리언. 그 다음에 우리가 10억 분율 있죠. 10억 분율은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그래서 ppb 이것도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ppm만 외우면 됐었는데 아니더라고. 1억 분율도 알아둬야 되고 10억 분율도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1억 분율은 ppHM이고 10억 분율은 ppb가 되는 거죠. 구분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네. 거기 ppm 이꼴 1ppm은 100 pphm 중요시 해주고 1000 ppb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질에서는 ppm을 미리그램 퍼 리터 그런다는데 이거를 2번 있죠. 2번 얘기에 같이 설명할 거예요. 물에서는 가능해요. ppm 이꼴 미리그램 퍼 리터 같이 쓴다는 거죠. 중요시 했고 비중과 밀도가 이럴 때 쉽게 사둘 때 가장 무겁죠. 그래서 같이 본다는 거죠. 왜 같이 이유가 되는 것인가 물 파트 가서 얘기할 것이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밀도 있죠. 그래서 누가 밀도의 정의를 하라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되는 거죠. 4도일 때 물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이꼴 1000kg per 입방미터죠. 그 다음에 공기의 밀도는 우리가 아까 왜 공기 무슨 밀도하게 되면 여기서 밀도하게 되면 누가 밀도의 정의를 내리시오 그런다는 밀도의 정의를 내리시오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공기의 우리가 밀도는 22.4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모든 한 몰의 기체는 뭐가 된다? 22.4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상기체 방정식 정의에서 그 다음 공기의 분자량 그럼 공기의 분자량은 아까 뭐가 된다? N2 곱하기 0.79
더하기 5 곱하기 0.1 했더니 뭐가 되더라? 28.84 또는 29 이래도 있다는 거죠. 나누기 22.4니까 1.293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1.293을 대충 또 뭐라고 해요? 1.3 그러기도 하죠. 그거예요. 그 다음 표준 상태. 아까 얘기했죠. 표준 상태는 우리 분자량 n2 곱하기 0.79 더하기 5 곱하기 0.1 했더니 28.84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 다음 비중. 줄 한번 쳐보시자고. 비중은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물질이 밀도에 대한 표준 물질의 밀도에 대한 어떤 물체의 밀도 4도의 물의 무게와 어떤 물체인데 읽어보고 4도일 때 비중 1. 그 다음에 어떤 가스는 우리가 비중 거기 뭐 가스의 밀도 나누기 공기의 밀도나 또는 우리가 가스 분자량의 무게 나누기 공기 무게나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CO의 비중을 말하시오. 그럼 이거잖아요. 그렇게 CO의 비중 CO 일산화탄소죠. 비중을 말하시오. 그럼 지금 여기 뭐가 된다는 공기의 분자량 그 다음 한몰 분자량 그 다음에 EPS CO의 분자량 이거지 한몰 그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CO의 분자량 하게 되면 이것들이 지금 여기 분모 공기 분자량 어디 갔어? 28.84 그럼 그 다음에 CO 분자량 뭐지? 이거 10이죠. 이거 뭐예요? 16 그러니까 28이죠. 28 브라 분자량은 브라이니까 대충 해서 어떤 게 더 무겁다는 거예요? 공기가 더 무겁다 이거지. 0.9 얼마 나온다는 거 이거예요. 그 다음에 수소이온 지수 일명 수소이온 지수라는 건 pH죠. pH라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데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의 상형대수를 취한 게 뭐가 된다? pH라는 거죠. 누가 pH의 정의를 말하시오 그런다면 누가 pH의 정의를 말하시오 그럼 몰라요 이것이 아니고 수소이온의 역수의 상형대수 로그를 취했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를 산성, 알칼리성, 이꼴 염기성 그렇죠. 이걸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0에서 14까지인데 산성은 7을 기준했을 때 7 이하면 산성. 이것도 누구나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pH라는 것은 0부터 14까지 있죠. 0부터 14까지 있잖아요. 이것이 7 이하면 우리가 7이 중성,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초등학교 때 알칼리성. 그냥 공학으로 가면 염기성 그러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학기호 보세요. 화학기호를 외우느냐? 안 외워도 돼요. 그럼 이걸 왜 써놨느냐? 우리가 화학기호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책을 안 찾고 이거 봐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줄 끝에 한번 보실래요? 17 오른쪽에 두 번째 줄 있죠. 그래서 참고로 보라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 없고 17이 있는데 거기 불소가 있죠. 불소 그 다음에 염소 있죠. BR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한번 써먹을 일이 있어요. 이걸 이제 보라는 것이고 나머지 웬만한 화학기호들은 다 있으니 화학책을 별도로 안 봐도 된다는 거죠. 근데 화학을 들어가니까 본인들도 잘 알겠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여러 가지 거기 어떻게 반응하나 화학식도 웬만한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환경보건이나 위생에서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이고 그럼 이제 10분 쉬었다 다시 28페이지로 갈 테니 28페이지서부터는 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니까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